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총선 전에요.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뭐 해야 될 일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당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 전에 국정이 잘 돌아가면은 원활하게 되면은 뭐 경제 사정도 좋고 그런 민심도 뭐 훈훈해지면은 뭐 총선 압승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숨에 딱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자 그거는 별개로 치고 이 시간에 총선은 결국 당이 치르는 거니까요. 이 당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동티가 난다. 또 이제 총선 전에 이제 그 내용이 터지면서 당이 휘청거립니다.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건데요. 김재원 태영호 사퇴 거부, 징계 이후에도 리스크 계속 우려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윤 정부 지금 안 변하면 총선 승리 못해. 많은 국민이 실망. 안철수가 현재 지역구가 경기 성남 분당 거기죠. 천당 위에 분당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 안철수 건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과 같은 이런 그 세보계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고 유승민계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고요. 이준석계로 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충 봉합하고 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윤 정부 1년 유승민의 평가 독선과 오만 불통 무능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갖고요.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김재원 태영호 사퇴 거부 이 주제는 사실 따로 떼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야기가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분석해야 될 게 있고 평론해야 될 게 있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려만 줘도 되는 게 있고 있는데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뉴스만 알려주는 게 제일 쉽고 편합니다. 그 뭐 논평할 것도 없어요. 그건 조금 앞뒤로 조금만 살만 붙이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주력하는 영역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뉴스와 이제 정치를 다루는 코너인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 이제 분석이라든가 논평은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쪽으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벌을 받을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솔로몬의 그 재판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뭐 원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제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둘에게 틀 것만큼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30%에는 또 다른 해법들이 있죠. 근데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에게 무죄를 때릴 수 있는 지금 징계위는 열렸잖아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혐의 혹은 무죄 이거 때릴 정도로 뭐 과감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보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두 사람이 자칫하면 업참마속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 생명을 완전 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언론에서는 노골적으로요, 당원권 1년 정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그렇고 다른 언론 전체가 마치 언론이 자신들이 그 징계위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건 뭐 당원권 1년 정지 같은 이런 중징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둘 다 혹은 한 명 1대1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명은 조금 이렇게 완화된 것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둘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언론 환경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무죄 혐의 없다 이렇게 때리기는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요. 제가 만일에 재판관이면은 거기 징계위원이면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당원권 1년 정지 이렇게 되면 총선에 출마를 못 해요. 이분들은 공천을 못 받는 거죠. 출마하려 그러면 탈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제3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치 생명에 걸린 아주 위중한 사안이죠. 이 두 분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징계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1차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을 또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심, 2심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은 1심에서는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강수를 이렇게 둘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꽝꽝 하고 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약간 완화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두 사람에게는요, 틀 것만큼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여기에 이제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현재 국민의힘 전체 사정하고 그 분위기하고는 너무도 떨어져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로요,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벌써 이 두 사람을 징계하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사실상 할 말 했고 맞는 말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현실과 팩트 사이에서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정치는 보통 여론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론 따라. 보통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 해서 맞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권 언론들이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죠. 벌을 주라고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거기 용기와 결단 그런 것을 현재 징계위가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국 이제 공천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면 돼도 일단은 큰 성과입니다.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당이 또 이렇게 와당창 이렇게 이상한 어떤 상황에 빠집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에게는 단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징계 절차를 이제 통해서 조금 숨을 죽여가는 연착륙 작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이 잘못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없다 쪽으로 모든 여론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 사람들을 맞는 말 했고 잘못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을 우리 국민들 전체로 혹은 제도권 언론 쪽으로 그걸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도권 정치인들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해도 말이죠. 한마디도 싸우지도 못해요. 한마디 하고 그걸 끝나버린다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자기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설 찌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장외 정치 영역이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권들이. 이제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긴 역사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통일이 되어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게 해법이 나온다. 그전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보수 정부가 들었어도 말이죠.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이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9분 33초. 일단 요 사안만을 하고 일단 요건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또 따로 내가 영상을 올릴게요. 기니까 긴 것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이죠.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김재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뭐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들이 만말했지만 결국 이제 정치적 위기에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구제하자는 게 이제 우파들의 이제 생각들인데요. 이제 이 생각과 현실 정치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걸 좁혀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인 어떤 충격 완화요법, 연착륙 방법에 의한 2단계 징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들의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